자, 1시간 바싹 집중해서 해봅시다. 일단 처음 화작 세트 교재 페이지로는 29페이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문제 먼저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4번은 일치불일치니까 질문 읽어가기 직전에 확인한다. 그 다음 5번은 자료 활용용이니까 자료 나올 때마다 체크한다. 다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끊어서 접근하려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그림 나오면 지문의 내용을 그림에 표시해 가면서 읽는 게 좋다고 했죠. 특히 독서에서. 그러니까 화작은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짓을 안 해도 문제를 맞히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화작은 독서에 쉽게 얘기하면 하위 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독서 능력도 같이 기르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화작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덜 아깝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얘 이제 보기와 관련된 일치 불일치니까 보기 가지고 먼저 접근하고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끊어서 봅니다. 그럼 학생 1 봐요. 보면 아쉬워한다. 좋았을 텐데 있죠? 그죠? 대신 우리 저번에 평가원 기출 보면서도 확인했지만 아쉬워한다? 좋았을 텐데 1번 맞네. 이렇게 체크하는 건 안 돼. 알겠죠? 뭐는 확인하지 않았어. 다뤄지지 않았음을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다뤄졌으면 이 새끼가 잘못 들은 거죠. 좋은 거잖아 얘가.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한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수정은 맞아. 언급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4번 선지를 읽었으니까 다음에 학생 3을 읽어야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생 2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 3 읽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면 돼? 수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겠지. 김도 양식한다는 거 알게 됐어. 이것만 양식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아니네. 여기에 수정하고 있다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추가적 정보 탐색 찾아봐야겠다 있죠? 그리고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추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 5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우리 기존에 봤던 거랑 똑같아. 자, 그 다음 일치불일치 체크해야죠. 뭐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면 1번은 인용 체크하면 되고요. 인용만 체크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얘를 잡고 인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천 강조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죠? 2번 요약, 3번 경험 환기, 4번 비언어적 표현 활용. 여기에서 이제 괄호 쭉 훑으면 되죠. 괄호 쭉 훑으면 되죠. 비언어적 표현은 우리 화작 개념할 때 설명했죠. 그러니까 화작에서도 알아야 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모르면 이걸 아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비언어적 표현 정도는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비언어적, 언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몸짓, 눈짓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고 했고, 괄호를 훑어보면 오른손을 내밀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발표 순서 안내라고 했는데 발표 순서 안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4번은 바로 날라가고요. 그 다음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개념 설명한다. 마찬가지죠? 묻고 답하는 방식 나오려면 물음이 있어야 되니까 묻는 부분 있는지 눈으로 훑어보고 확인해보면 예가 없다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제 급식에 나온 김자반 맛있게 먹었네. 그러면 경험 한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3번 고르고. 그럼 우리 이제 자료만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는 좀 빠르게 읽고요. 빠르게 읽고 화면 제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집중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그림에 표시하면서 읽으려고 하라고. 왜? 독서에서 그래프, 도표, 그림 나오면 힌트라고 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거야. 없으면 더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 도표 나오면 제발 쫄지 좀 마시고요. 아직도 거기에 포비아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 그래프, 도표를 주는 이유가 뭐야?
그걸 일종의 예시라고 했잖아. 예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시가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든다. 두 번째,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든다고 했죠. 따라서 예시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글로 예시가 나오더라도 앞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든 내가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든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접점을 찾으라는 얘기고 앞에 나온 정보로 치환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똑같아. 얘도 예시니까 그냥 이거를 눈으로 오 그림 이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 얘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다가 내가 관련 정보를 표시해 주면 그때는 이 정보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림 그래프로 도표 나왔을 때는 지문의 내용을 그림에다 체크해 가면서 읽어라. 실제로 그걸 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주식 양식 방법의 모습입니다. 수심이 낮은 가까운 바다에 긴 발을 매다 버팀목을 세워 김을 양식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료 1 얘기구나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얕은 바다니까. 밀물과 썰물에 따라 김발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맛과 품질이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주식이고 얘네들이 이 기둥처럼 생긴 것들이 버팀목이고 이게 김발이겠죠?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꼭 적진 않아도 돼. 이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근데 눈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확인하면서 그냥 글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보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왜 맛과 품질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 상상해보면 좀 웃겨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래. 다만 김은 바다의 양분을 먹고 자라가기 때문에 지주식 양식 방법은 생장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화면 넘어가니까 바로 기업과 관련된 거 체크하러 와요. 그러면 뒤집기로 양분을 김에 공급할 수 있다? 관련 없고 애초에 니은 아니고 그죠? 물론 내용도 관련 없지만 그 다음 구별하는 요소가 김발의 유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의 자료 1을 니은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이거는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김발을 쓴다는 게 나왔는데 혹시 니은에 김발을 안 쓰고 이게 차이다가 제시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OS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 자, 지주식 양식보다 좀 더 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방법도 있대. 화면에 보이는 부류식 양식 방법이래요. 얘가 부류식이고 이 방법은 뜸에 김발을 매달아 수면 아래 잠기게 하여 김을 키우는 거라고. 얘가 뜸이고 그죠? 이건 아까 우리 체크했던 그 김발이랑 똑같은 애고 뜸은 김발을 지탱하게 하는 물건이고 바닷물에 잠겨 있어서 생장이 빨라 지주식 양식 방법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야, 이런 거 너희들 독서였으면 체크했을 거잖아. 그죠? 지금 비교대조하잖아. 그죠? 그럼 너네 독서에서 이런 정보 맨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잖아. 근데 화작은 왜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발 생각 좀 해. 생각을 독서만큼 깊게 할 필요 없어. 내용도 어렵지 않잖아. 근데 하긴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양식 방법은 김이 햇빛과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서 개병에 취약한 면이 있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차이점이고. 개병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김을 햇빛과 공기 중에 노출하는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는데 이를 노출 분류식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대. 자, 그러면 니은 관련된 거 체크해요. 그러면 밀물과 썰물의 반복으로 살균 작용이 활발해진다? 아니고 애초에 기억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 생장 속도가 빨라 대량 생산에 유리해진다? 맞죠? 차이점. 그래서 정답 4번 고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이렇게 마무리해요. 얘는 뭐 특이하다고 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이제 82페이지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야.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이 지문 읽어나갈지 전략을 먼저 짭니다. 그러면
1번은 마지막 문단에 조건에 맞춰 글 써라죠. 그러면 마지막 문단 읽고 나서 조건 세분화한 다음 하나하나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일치불일치죠? 그럼 이걸 질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체크해서 읽으면서 확인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료 활용형이죠. 천천히 본다. 그리고 제발 자료 분석해. 알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구경하지 말고 무슨 예술작품 감상하러 왔냐고요. 해석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치불일치 선지 먼저 읽어요. 개념 발표해야겠다. 그 다음 장단점 설명해야겠다. 그 다음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며 시작해야겠어. 있죠? 그죠? 그럼 시작 부분 눈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면이 있대요. 일반적인 특성이죠. 누구나니까. 그죠? 일단 얘는 맞다고. 그 다음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고 그 다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제시한다. 얘네들을 체크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글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욕구가 커서 자신을 늘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래요. 이거 그죠? 이게 이거죠. 마찬가지야. 우리 독서에서 맨날 하는 거 축자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에다 의미 붙여놓으라고요. 그래야 내가 글자 보고 의미 떠올리기 좋아지니까.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뭐야? 완벽하게 자기를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글자 보고 의미 확인하기 쉽잖아.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주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개념 여기 있고 그리고 특정 시기, 청소년 시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주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럼 두 개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을 자신보다 타인에 두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기 쉽대.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 불안을 겪기도 하고 이게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회피적 행동은 다시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대. 즉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잖아. 이것도 맞죠? 그럼 정답 나왔죠. 소거법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문단의 내용과 자료 활용형을 위해 이 글을 읽어야 되니까 세부 정보에 집중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지문으로 덜 돌아간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완화 방법을 설명하겠다 이거죠.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대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해라. 그죠?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대.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 이외에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하대.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대. 아, 정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긍정적 평가를 믿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있나? 아무튼 따라서 자신이 온전히 믿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구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에 의미 붙여놓으면 사회적으로 내가 진짜 믿는 사람들한테 지지 받는 걸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끝으로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된대요. 특히 걷기는 일상에서 우리가 손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신체 활동이야. 불안에 휩싸였을 때 매몰되어 있으면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걸으면서 잊어버려라. 이거죠. 이런 내용들 머릿속으로 체크해 두고 자, 조건에 맞춰 글쓰기를 먼저 체크를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조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 그죠?
이거를 명시하래요. 명시가 뭔데요? 어? 그렇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 알겠지?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두 번째는 태도, 그 다음 긍정적 변화. 얘네들 체크하는 거죠. 하나씩 체크해. 한 번에 확인해도 되는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럼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글에 나온 정서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요? 불안감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지 체크하면 돼. 긍정적 평가가 진심으로 느껴지잖아. 불안해질 때 있고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시야에만 갇혀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4번은 없고요. 그죠? 5번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물론 정서적 고통일 가능성이 크지. 하지만 애초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게 정서적 고통이다 이런 걸 명시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4, 5번 날라가고요. 날라가고 그 다음 태도 고르면 되죠. 태도 있어 없어? 없고 걷기는 태도가 아니죠? 없어요. 정답 3번인데 불안하면 긍정적 변화 제시도 있는지 검토만 해. 그러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있죠? 확실히 3번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자료. 천천히 자료 해석한다. 대신 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료를 세분화해서 접근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자 먼저 기억 다시 1을 봐요. 그럼 이거 그냥 구경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프 해석하라고. 아시겠죠? 그래프 해석은 국어가 아니야. 알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혹시나 높아심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X축과 Y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X축과 Y축부터 체크해요. 그러면 X축 행동 빈도, Y축 불안 정도야. 그럼 우측으로 갈수록 행동 빈도가 잦아진다는 뜻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 정도가 커진다는 뜻이죠. 점선은 회피적 행동이야.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회피적 행동이 잦아질수록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 이거죠.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시겠죠? 대답하려고 수업 시간에 노력해야 돼. 첫 번째로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고요. 나도 이 PPT 만들기 귀찮다니까요. 이 만들어 내가 하나하나 캡처해야 돼. 내가 이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캡처해서 붙여놓고 편집하기 귀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PPT를 만들어 오는 건 너네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상처받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게. 공부 못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새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의만 주구장창 들어요. 강의만 주구장창 들어. 왜 강의만 주구장창 듣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공부하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니다 얘들아. 알겠죠? 너네들이 나한테 이 수업을 듣는 게 공부가 아니야. 50분 동안 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종치면 휴 오늘도 50분 동안 허작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너네들이 가만 앉아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내가 푸는 거 구경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러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질문하면 너네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대답하라고 해야 돼요. 애초에 내가 뭘 물어보겠니? 너네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했어야 될 생각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뭐 새로운 거 물어보니? 이거 기존에 계속 했던 거죠. 계속 했던 거. 내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거 왜 계속 물어봐? 똑같은 건데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3월 모의고사의 장문은 새로웠어요? 자료 활용은 이거 오답률 높았잖아. 그죠? 그 문제는 새로웠어?
그것도 했던 거 반복이잖아. 근데 틀린 새끼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야,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데 그럼 그거 왜 틀리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얘기냐? 아직 체화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체화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이 노력을 나랑 있을 때도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 내가 어거지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첫 번째로는 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 때 했어야 되는 생각을 한 번은 하게 되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 너네들이 숙제로 해올 때 이 생각을 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했으면 다음번에 숙제할 때는 하나라도 더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와서 그래프 해석이죠. 회피적 행동이 잦아지면 불안 정도가 커진다는 뜻이야. 실선은 뭐예요?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이 많아질수록 불안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뜻이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 앞에 봐.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일주일에 50분밖에 안 하잖아. 알겠죠? 이때만 딱 빠삭 집중해서 해.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이 뭔데요?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돼. 그러니까 글자는 너네들이 지금 대답한 내용들이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아. 내용만 정확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들 이야기가 다 맞아. 뭐 엄마한테 응원 받는 거 그래 그것도 맞지. 그죠? 사회적으로 내가 진짜 믿는 사람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추구하는 거죠. 이게 기억이 나야 머릿속에 내용이 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독서도 이게 돼야 돼. 근데 독서가 빡세잖아. 그러니까 장문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래야 어려운 것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불안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야. 자, 그럼 얘 읽었으니까 관련된 거 체크해요. 기억가시를 활용해서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낮아진다는 것을 그래프 내용 그대로죠. 해석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그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문단을 부검하면 돼. 그럼 사문단에 요 내용이 나와 있으면 되잖아. 그죠? 사문단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실제로 맞죠? 맞고. 그 다음 4번 기억가시기 아직 니은은 모르지만 활용해서 회피적 행동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행동이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지. 회피적 행동이 잦아질수록 불안이 증폭되죠. 앉아서 졸지 말라고 했다. 일어나라. 깨려고 노력해. 알겠죠? 가만히 앉아서 대답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잠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어. 잠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 너네도 알잖아. 앉아서 절대 못 깨. 피곤하면 걸으면서도 조는 게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군대에서 행군할 때 잔다니까요, 애들. 행군하면서 자. 선생님 이제 해병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지옥주라고 해서 수면 시간이랑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짓을 하면 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시간이 남죠. 남는 시간에 뭐 하겠니? 무조건 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얼차려요. 무슨 말인지 그냥 통나무 쥐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통나무 높고 그딴 거 시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몸 힘들지.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날, 지옥주 마지막 날 뭘 하냐면 공동묘지를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뭐 공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딜 봐도 똑같다. 내가 걸으면서 어디를 봐도 풍경이 똑같잖아. 그죠?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돌아. 어느 정도로 돌아면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먹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을 나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잤어. 밥은 항상 절반만 먹었고요. 계속 훈련 받았거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날 거기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분간이 안 가. 분간이 안 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분명히 걷고 있었는데 눈 감았다 뜨면 풍경이 똑같으니까
나는 계속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애가 한 30분 잤대. 진짜 이렇다니까. 이거 걸으면서 자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자는 게 사람인데 앉아서 절대 못 깨. 알고 있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앉아서 졸고 있는 걸 인식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자겠다는 뜻이잖아. 알겠죠? 네, 얘기했죠. 너네들 수험생활 끝나고 나서 너네들한테 떳떳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온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자는 걸 수능 끝난 너네가 봤을 때 용납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독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벌써 4월이죠. 지금 4월이야. 그럼 생각해봐라. 3월부터 공부하는 애들 와 이제 한 달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5개월 지났어. 지금부터 수능까지 6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기간이. 그럼 너네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양만큼 수능 때까지 하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냐니까요. 그게 아니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화작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왜냐면 화작은 너네들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월에 특히 틀린 애들 3월에 화작 오답률 높은 문제 있었잖아요. 걔네들 선생님 저도 틀렸습니다 하는 애들 있으면 수능 때는 안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숙제를 많이 내주지도 않고 수업 시간을 엄청 빡빡하게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요 시간만 좀 빠삭 집중해서 하자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다. 대답하려고 노력해. 그래야지 말하는 과정에서 잠이 깨. 알겠죠? 생각하는 건 덤이고. 아시겠지? 다시 회피적 행동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증폭된다 이거죠? 불안이 회피적 행동으로 인해 가중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겠죠. 이를 구체화하는 사례가 없죠. 그럼 무슨 생각하면 돼요? 니은이 사례인가 생각하고 니은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생각 가지고 니은으로 가요.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멋진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대. 하지만 막상 발표하는 날이 되자 실수할까봐 쫄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못하겠다고 했대. 뭐 한 걸? 그렇지. 그렇게 읽어야 돼. 알겠죠? 독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 아, 회피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의미를 읽어야 된다고. 이후에 발표에 대한 불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 회피했더니 불안 증폭. 그러면 이게 사례죠. 이게 잡음이야. 그죠? 아까 우리 이거 확인하겠다고 하고 읽었으니까. 그 다음 니은 읽었으니까. 학생이 발표에서 완벽하게 보이려는 것을 예저에. 이게 뭐예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잖아. 이거 사례로 쓸 수 있겠네. 특히 1문단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기억-2랑 디귿이 나왔죠. 자료. 기억-2랑 디귿 중에 뭐 읽을래? 디귿을 읽어야 돼. 왜? 그렇지, 두 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아. 알겠죠? 물론 기억-2를 읽어도 되는데 극한의 효율충 입장에선 디귿을 보는 게 낫다고. 그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너네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 내가 그냥 하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공부는 그냥 하는 건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그냥 하라고 잘 얘기하지 않죠. 나는 반드시 이유를 이야기하려고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네들이 이유를 듣고 납득해야 따라올 것이고 따라오지 않더라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비슷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푸니까 너네도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생각해. 알겠죠? 나는 이렇게 풀지만 너네들은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아. 다 맞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를 들어주시고 그 부분이 납득이 되면 그 목적의식에 맞게 활용하라고.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고. 자 그래서 나는 디귿을 먼저 읽을 거야. 선지에 얘는 두 개를 물어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어차피 디귿 읽어야 되잖아. 그죠? 자 디귿 봅니다. 정서 조절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신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거래.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서 조절이 이루어져야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대요. 걷기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이완돼서 완화되는데 신체적 변화가 조절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걸 전제로 한 정서 조절이 인지적 유연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런 게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슥슥 읽어나가면 헷갈린다. 왜냐면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독서에서도 이런 거 그냥 눈으로 글자 읽고 있으면 글 망가진다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 의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걸 전제로 한, 무슨 말이에요? 이걸 먼저 밑바탕에 깔아두고 정서를 조절하는 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정서 조절을 위해 먼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적 유연성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정서 조절이 이루어져야 발휘할 수 있다. 그죠? 인지적 유연성 발휘를 위한 조건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3문단을 추가한다. 그럼 첫 번째, 3문단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추가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없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3문단에 가서 실제로 요 내용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서 조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 자체는 없고, 그러면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직 기억나시 일을 안 읽었지만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데 걷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데 걷기가 효과가 있다.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걷기는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정서 조절 실패하면 불안해지고 그거를 걷기가 해소해 준다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디귿 가지고 얘 X야. 그리고 기억 다시 2를 봐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럼 정답 5번 확실하게 가면 된다고. 물론 소거법으로도 어차피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통합형 85쪽부터. 자, 마찬가지야. 문제 먼저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3월도 마찬가지였고 최근 평가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니? 시간을 뺏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냥 뺏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급하게 풀려다 틀리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알겠죠? 물론 뺏기라는 게 뭐 2세트 한 15분 써라 이런 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급하게 풀려다가 대충 읽지는 말라고요. 결국 사실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 눈으로 글자를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를 너네들이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라. 화자 통합형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양이 독서보다 글자 수는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너네들이 독서 한 지문을 읽는 거랑 이 한 세트를 읽는 거랑 얘가 훨씬 덜 걸리죠. 너네들이 심지어 화법과 장문 선택 과목을 15분에 끝내려고 하잖아. 그럼 15분 내에 이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을 15분 동안 못 풀기도 하잖아. 그죠? 뭘 의미하는 거냐? 눈으로 글자를 읽는 속도 때문에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글 읽는 속도가 느린 거야.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 방향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눈동자 훈련할 거예요. 빨리 눈동자 움직이면 훈련할 거냐고. 머리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양 많고 물어보는 거 많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시간 투자해서 천천히 봐. 그리고 전략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우리가 통합형에서 생각해야 될 거였죠? 자, 그러면 얘는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가의 내용이 나의 제시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가 끝나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거 체크해. 그죠? 자, 대신 내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지. 숙제로 할 때는 무조건 다 정확하게 체크해. 가 끝나고 가 가지고 OX 정확하게 체크해. 숙제로 할 때는. 시험장에선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OX를 체크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하고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가. 왜? 대부분 나에서 답이 나오잖아.
대부분 답이 나오니까. 근데 가에서 적절성을 판단하게 출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염두는 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상시 공부할 때는 그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숙제로 할 때는 어차피 시간 무제한이니까 가 끝나고 가와 관련된 거 OX 정확하게 체크해. 알겠죠? 시험장에선 정확하게 체크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기억나는 것 정도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만 해도 돼. 근데 공부할 때는, 숙제로 할 때는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나와 관련해서 저번에 나왔던 거랑 사실 똑같죠. 유형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소제목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소제목별로 끊어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 가지고 체크를 했겠죠. 이걸 눈으로 보면 이거 나에 나오는 소제목이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A, B 관련된 내용 끝나면 일단 A, B와 관련된 거 체크하라고. 그 다음 남은 거 나가지고 체크하면 되고요. 얘가 사실 진짜 일치불일치죠. 진짜 일치불일치고 이것도 실수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의 사고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X면 X야. 근데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면 얘는 O잖아. 그죠? 그래 이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수의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얘도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거 무시해 그냥. 이거 무시하고 여기다 OX를 체크해. 얘는 뭐만 체크하냐면 OX만 체크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호 비교하고 OX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해. 쭉 읽고 O, 쭉 읽고 X 이렇게 체크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야. 이렇게 풀지 않으면 틀린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풀지 않으면 틀린다는 건 아니야. 근데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얘는 독서에도 나오잖아. 이런 경우는 독서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화작은 내용이라도 쉽잖아. 근데 독서는 내용이 어렵죠. 그럼 너네들이 여기를 판단하는데 머리를 쓰다가 여기에서 까딱해서 틀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조심하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조건에 맞춰 글쓰기예요. 첫 번째, 주체 명시적으로 들어요. 명시 또 나왔죠. 대조의 표현 활용하여 나눔 제공 참여 권유해라. 그럼 여기서 대조의 표현 활용한다. 이거는 내용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체크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가지고 먼저 손질을 제껴놔도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번은 잠깐 오래.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 생각에 이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2번은 없고 3번은 차갑다 따뜻하다 4번은 멀다 가깝다 5번은 작다 크다. 그죠? 그러면 일단 2번 날려놓고 나눔을 제공할 주체 제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니까 자 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 우산 무료로 빌려주더라. 왜? 설명 요청 맞죠? 맞다. 체크하고 나도 무료로 물 마신 적 있다. 그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신다더라. 경험 제시 유사한 거 맞죠? 유사한이랑 비슷하게 도움받은 거. 그 다음 알고 있는 사실 이런 의도로 하신다더라. 가능하죠. 그 다음 따뜻한 손길 나누는 곳 있네. 근데 정보 몰라서 도움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 그럼 공유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란 말이지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자신에게 바라는 점 확인? 이거 없잖아. 여기서 모르는 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숙제 해봤을 테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이건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랑 똑같고 확인 수준을 내니까 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도가 있다면 지역민이 쉽고 편리하게 나눔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시청에서 청소년 참여 정책 제안을 접수하던데 우리가 이거 제안해보는 거 어때? 의미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먼저 왜 필요한지 밝히자. 이게 A죠. 그럼 여기부터는 좀 정독해야 돼.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때? 구체적인 자료로 필요성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조사를 할 때 상점과 사람들로 구분하자. 거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거죠.
나눠서 일단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나눔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나눔 제공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점을 대상으로는 요거죠. 나눔 제공 여부와 앞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필요성을 쓸 때 언급할 수 있겠다. 즉 여기서 언급할 수 있겠다 이 뜻이잖아. 그죠? 다른 지역에 청구할 만한 예가 있는지도 찾아서 제안서에 넣자. 비슷한 예가 있다면 실현됐을 때 효과를 잘 보여줄 거래.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B 내용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서 끊고 얘를 본다고요. 얘를 보면 결국 지역 상점 대상 설문조사 이게 A고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이것도 A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확실히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근데 왜 내가 확실히 지우진 않냐면 뒤에서 도 언급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얘네가 확실히 맞다는 체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지울 수 있죠. A 내용 끝났는데 이건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차피 아닐 거고. 그죠? 그 다음 좋은 생각이야. 물을 제공하는 학교 근처 상점을 표시한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해보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넣어서 정보 제공 시 나눔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죠. 얘가 B고 얘는 둘 다 A네.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보다 확실하게 날아가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얘 날아가고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그 어려움은 뭘까? 시간 비용 같은 거 언급하자. 그리고 이름 붙이자. 나눔을 담은 거니까 나눔지도 어때? 마음에 쏙 든데. 자 그리고 부족한 건 보완해서 글을 쓰겠대. 자 그러면 가 끝났죠. 자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상점이 있다. 제일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래서 경험 얘기할 때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 나눔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앞에 화제 제시할 때. 그래서 제안서 쓰자고 한 거잖아. 다른 지역의 사례 포함하자고 있었고요. 어려움, 시간 비용 같은 거 포함하자고 있었고. 그 다음 쉽고 편리하게 나눔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초반 부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얘도 사실은 가가지고 OX를 체크하는데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안 했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중요한 건 공부할 때는 체크하라고. 알겠죠? 공부할 때 체크하라고. 왜? 기존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읽으러 가기 전에 뭐 체크해야 될지 미리 체크하는 거야. 그죠? 얘 무시하고 이것만 일단 체크해 놓는 거야. 실효성 예측 확인. 그 다음 제작계획 단계별 작성, 참여 주체 구분 의의 설명, 나눔 지도의 이름이 뜻하는 바, 설문에서의 참여 표본수. 얘네들을 체크해야겠구나. 미리 생각해. 이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한 배경에서 목마른 사람을 위해 물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상점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다면 지역민은 편의가 증진되고 상점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거래. 이게 뭐예요? 나눔 참여 주체의 의의죠. 그죠? 이거 가능하고 그리고 제한 배경 끝났으니까 제한 배경과 관련된 선지 체크하러 옵니다. 그러면 나눔을 실천하는 주변 사례로 우산 대여해주는 상점이 있다는 거 제시했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실제 100곳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공 상점 20곳이었고 2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0명만 나눔을 받은 경험이 있고 과반수는 정보를 몰랐대. 그리고 알게 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대. 그러니까 나눔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정보 부족이 있다라고 제안의 필요성을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 제안 필요성에 나눔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가? 정보가 부족한 게 나와 있죠? 가능하고. 그 다음 나눔지도 제안을 위해 설문에서 참여 표본수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했어 안 했어? 표본수 했잖아. 100곳 200명. 그죠? 그럼 얘는 일단 X라고요.
x라고 얘가 x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얘 기호는 x라고. 뒤에 있는 기호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한 정책을 보시면 지도 제작하자. 나눔 지도란 나눔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상정을 표시한 지도야. 그럼 아까 우리 미리 읽었던 거 있죠? 의미 제시한 거 그거랑 관련해서 또 체크할 정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타 지역 사례 스티커 부착했대요. 근데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쓸 거예요. 그래서 나눔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실제로 물 지도 뿌렸더니 효과가 있었어. 이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례 이건 앞에서 확인했고 제한 정책을 작성할 때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썼어요? 아니죠. 다른 지역의 사례가 뭐야? 스티커죠. 스티커가 지도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돼. 근데 이것도 쓱 읽으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쓱 읽으면 맞아 보여. 왜냐하면 이거 아까 가에서 체크했죠. 제한 정책에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 나오고 개선한다? 뭔가 얘가 안 좋았잖아. 그죠? 스티커가 안 좋아서 지도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알겠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틀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고. 평가원이 계속 건드리잖아 요즘. 계속 건드리죠? 그러니까 평가원 의도는 노골적이야.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아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실효성 예측 도움 될 거야. 확인 실제로 됐어. 그죠? 그 다음 뜻하는 바 제시했는데 안 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얘는 x가 되겠죠. 그죠? 자, 예상 난점 시간 비용 소모돼. 그리고 초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이게 이제 아까 주권에 맞춰 글쓰기야. 그죠? 그래서 참여 독려 방안이 요구돼. 하지만 가치가 커요. 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대 강화로도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눔을 제공할 주체 누구야? 상점이죠. 얘 명시적으로 드러냈는지 보면 돼. 그죠? 얘 없고 가게 없네. 그죠? 그 다음 없네. 얘죠. 그죠? 마지막으로 참여 권유 있는지 검토하면 되잖아. 함께 할래요? 있잖아. 그죠? 저거 4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이미 가가지고 지워놓은 거 제외하고 자, 먼저 나눔 제공 경험이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눔을 제공해 봤더니 참여 의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여기에 변화를 줬다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그다음 경험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경험하면 할수록 정보에 쉽게 접근해? 이런 것도 없죠. 나눔 지도 배포가 나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여기 있죠. 내가 이동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눈으로 확인해서 확실히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전체 세트 해결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 세트를 한 번 읽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항상 의식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숙제로는 37쪽부터 40쪽 37쪽부터 40쪽 그 다음에 46쪽부터 47쪽 91쪽부터 93쪽 이렇게 해도 돼. 똑같아. 팝업 하나, 통합 하나, 당근 하나. 고생하셨습니다.